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민금융진흥원의 강사 장정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금융교육을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주제는 나와 이웃을 위한 금융제도라는 것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 저는 행복설계 디자이너입니다. 제가 서민금융에서 나왔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어떤 기관인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민금융은 저소득층, 저신용자 서민들에게 금융상품을 지원하며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생긴 공공기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신용관리와 서민금융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와 채무자 구제 제도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지만 가장 포인트인 신용관리와 채무자 구제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막 나에게 돈이 막 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 마주하지 않고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들을 수 없는 이런 것도 있지만 한번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이 돈이 안 따라오죠. 예. 나는 가족, 나에게 든든한 지원자가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야 그래도 건강해야지 라는 건강을 찾는 사람도 있고요. 돈은 많은데 나는 주변에 아무도 없네 라고 해서 역시 그래도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은 누구와 이렇게 정했을까요? 바로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나 스마트폰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떤 분은 나는 명예가 좋아 라는 분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니야 난 좀 뭔가 봉사하는, 기부하는 삶을 사는 게 나에겐 행복이라고 생각해 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는 좀 모든 걸 걸고 여행을 간다면 참 좋을 것 같다. 근데 여러분들은 또 여행 가서도 뭔가 작품을 내실 수 있는 이런 멋진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또 일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행복감을 느껴 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답은 없죠.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주관적인,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라는 좀 각자의 행복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봤고요.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좀 금융교육을 딱딱해요. 그래서 행복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어떤 게 과연 행복한가? 제가 가장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좀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한번 각자 댁에서지만 율동으로 저와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눌러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네. 어때요?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행복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할 때 막연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노래를 들으니까 행복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살아가는 자체가 행복이구나. 저는 이제 금융교육을 장애인 기관에 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그곳에서는 틀어줄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청각 장애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도 행복하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볼 때 들을 수 없는 것을 이 노래로 행복이라고 할 때 얼마나 좀 슬플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거에 행복을 느끼고 이런 시간을 바로 지금 내가 좀 힘들더라도 노래 가사처럼 내가 숨을 쉬는 것만도 행복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지금부터 신용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용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야 2시에 만나자 라고 하는데 저 친구는 항상 부지런해. 빨리 올 거야. 내가 늦으면 안 되니까 나 55분까지 가야지 라고 생각 드는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은 항상 늦어. 저 사람은 2시 약속이지만 2시 반이 돼야만 나타날 거야 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사람과의 신뢰감이죠. 그래서 신용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과 사람 간에는 약속, 신뢰 이런 걸 말하지만 금융회사에서는 금융은 뭐예요?
돈이 돌고 도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갚을 능력이 있어? 라는 걸 보는 게 바로 신용입니다. 그래서 신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경제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경제 활동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면 요즘 또 코로나로 지난해부터 이어서 경제가 어려워졌다. 막 이런 말, 경제가 불황이다. 경제가 활성화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우리 몸으로 따지면 우리 신체적인 구조에서 하나의 몸통인 몸입니다. 몸. 그리고 돈. 우리가 갖고 싶고 좋아하는 돈은 혈액순환으로 생각하면 돼요. 잘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이 왜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신용카드 있으신 분 계시나요? 신용카드? 손 많이 드셨어요. 예, 앞에 계시면 다 들었어. 신용카드만 있는 것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런지를 우리 함께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에 따라서 구매 조건이 달라진대요. 신용에 따라서 대출 교환의 조건이, 대출 받을 때, 내가 필요한 돈을 받을 때 조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달라진대요. 잠깐 퀴즈입니다.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요즘은요, 10만 원 준다 그래요. 10만 원 줄 테니까 카드 좀 만들어주세요. 막 이런 분들이 막 따라다니세요. 그러면 이렇게 막 카드 만드세요 하는데 우리는 누구나가 카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신용 등급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만들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용은 보이지 않는 재산이다. 내 눈 속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 바로 신용이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립니다. 제가 아래 보면 가계대출, 취업, 결혼, 양육을 썼어요. 바로 어때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취업을 할 때도 필요하고 결혼을 할 때, 양육할 때 아이를 키우면서도 우리는 다 돈과 연관된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네 가지로 알아봤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참고로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점수제라는 걸로 신용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듣기를 등급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곳에는 등급으로 표현을 했지만 뒤에 면에는 이제 점수제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에 등급해서 고등학교 가서 이런 얘기하면 뭐야 또 등급이야? 이렇게 해요. 왜? 고등학교도 등급이 있잖아요. 1등급에서 9등급. 근데 우리 신용은 1등급에서 10등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속상해요. 꼭 좋은 거는 1등이에요. 이 신용이라도 좀 10등급이 좋으면 좋은데, 그래서 1등급부터 10등급이 있는데 1등급이 가장 우량 등급입니다. 그래서 등급을 보면 여기에 빨간 걸로 제가 숫자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빨간 걸로 2.2, 8자에 가면 18.2, 9등급, 10등급에 가면 24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자율입니다. 내가 돈을 빌릴 때 당신은 이런 이자를 내야 됩니다. 라는 이자율을 표시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신용이 이 표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사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동안은 등급제였지만 작년부터 시행을 하면서 올해는 전면적으로 전 금융권에서 당신은 몇 등급입니다 아니라 당신은 몇 점입니다. 이렇게 점수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잠깐 퀴즈 내겠습니다. 점수제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데 우리 사회초년생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금융활동을 안 해본 학생들이 딱 사회초년생 나오면 받는 등급이 몇 등급일까요?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물어보죠. 바로 5등급에서 6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억울하다 그래요. 저는 깨끗해요. 금융에 대해서 학교 생활만 잘했어요. 근데 왜 제가 1등급이 아니고 5등급, 6등급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용은 바로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신용은 어떤 것일까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신용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신뢰감, 약속이라고 했지만 금융거래에서는 뭐라고 했죠? 갚을 능력. 우리 기관에서 당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을 수 있습니까를 신용으로 본다는 겁니다. 금융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거래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학생들을 마지막 등급에 놓을 수 없어서 중간에 놓은 겁니다. 중간에.
근데 더 안타까운 일은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생들도 요즘은 이렇게 인터넷, 사이버, 게임에 빠져서 좀 비슬진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5등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하의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하나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1억 원을 1억 원이라는 돈은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집값이 엄청나죠. 뭔가 내가 집을 옮기거나 구할 때 1억을 나는 대출 받겠다라고 하면 제가 조금 전 표에 보여드린 대로 그 예시로 했습니다. 이 이율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조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2.2%, 18.2%, 24%로 들었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 2등급을 받은 사람이 A금융사, 제1금융사에서 2.2%의 이자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2.5%일 수도 있고 8%도인데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랬을 때 연 이자는 220만 원을 내면 돼요. 그런데 내가 등급이 낮아서 8등급이면 8등급은 은행 거래가 사실은 힘듭니다. 힘든데 여기 참고로 제 수업이 끝나면 우리 팀장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생활안전자금, 우리 나라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자금을 소개할 거예요. 그때 등급은 다르기 때문에 또 다시 들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적인 사례를 드는 겁니다. 18.2%라는 제1금융에서 받았어. 제1금융은 캐피탈이나 저축은에서 받은 이자율을 말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었고 저 역시 등급이 제가 8등급이 나와서가 아니라 요거는 제 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들은 거예요. 저도 8등급이어서 이렇게 많은 이자를 냈어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8등급이라는 이유는 이렇게 저는 금융회사를 15년 다녔거든요.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탁 엎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 신용에 대해서 알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희 동네에 있는 마트를 갔더니 저를 막 인사를 하면서 아신다고 하면서 현대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래요. 아신다고 하고 뭐 카드 뭐 불편한 거 없고 하니까 하나 실적 올린다고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요즘은 카드를 만들면 제가 그거는 이제 한 3, 4년 됐지만 카드를 만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번호 확인하고 카드사에다 전화를 해줍니다. 근데 그분이 웬일로 안다고 저보고 번호를 알고 집에 가서 기다리래요. 집에 가서 기다리면 알려주겠대요.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너무 죄송해요, 장정윤 씨. 장정윤 씨는 8등급이어서 카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라고 왔어요. 카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카드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죠. 그죠? 예, 카드는 6등급 정도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은 10등급이에요. 10등급의 분은 제3금융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3금융은 법정 이자가 24%예요. 이 24%는 사금융이지만 대부업이지만 정부에서 당신들은 이 정도만 받으세요 라고 제시한 금액입니다. 예전에 초기에 2010년도 초기에는 44%까지 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올해 7월부터는 20%로 내려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1등급이 이자가 220만 원, 8등급이 1820만 원일 때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1등급과 8등급이 이자를 차이가 연 얼마 차이 나죠? 1,600만 원 차이가 나요. 1,600만 원. 1등급과 10등급은 2천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왜 뭐라고 썼죠? 신용의 점수 관리는 최고의 무엇이다? 최고의 재테크다. 제가 학교에 청소년들 금융 강의 가면은 요즘은 선생님들이 다 인장 지도를 하세요. 그때 막 쫓아 나오십니다. 복도까지. 강사님, 우리 재테크 강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재테크 강사가 아니고 재무설계 강사입니다 하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신용관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해드려요. 바로 어때요? 우리가 막 돈 벌려고 재테크를 하려면 머리 많이 써야 됩니다. 투자라는 것은. 근데 바로 신용관리만 잘해도 이렇게 이자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의 신용 등급, 신용 점수가 어떤 상황인지. 그럴 때 우리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이트에 딱 들어가시면 여기에 신용 재무 진단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무료 신용 조회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2014년 이전에는 이 검사를 신용 조회를 한번 할 때마다 신용 등급이 내려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몇 번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나 스스로 신용 조회를 해서 내 등급을 잘 확인해서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누구나가 언제나 들어가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요즘 한 6, 7개 정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 KCB 올크레딧. 이건 이제 오래된 사이트예요. 하고 또 나이스 지킴이. 그리고 요즘 청년들 누구나가 막 들어가고 노란 카카오 프렌즈 카드를 갖고 싶은 우리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카카오뱅크에서도 이렇게 편하게 어플을 깔아서 내 신용 정보를 클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요. 저는 체크를 안 해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율이 점점 늘어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이제 여기하고 2019년 모든 통계가 바로 직전에 통계가 안 나와요. 보통 한 2년 정도의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해 같은 경우 너무 안타깝게 이 코로나라는 것이 생기면서 저도 지금 이렇게 강의를 마스크를 쓰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건 19년 기준이고 20년도에는 누구나가 힘든 시기였어요. 누구나가 어느 업종을 떠나가지고 힘든 시기고 그럼 마스크 회사는 돈 벌었겠다? 초기에는 벌었지만 지금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사기를 당한다고도 뉴스에 막 추적한 데 나오더라고요. 안 팔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사기치는 업체에서 우리가 1,000만 원어치 오다 줄게 하니까 이 업체에서는 1,000만 원요? 하는데 이제 실제 금액은 1,4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선불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400만 원은 물건 다 들어가고 준다더니 400만 원은 그냥 탁 하고 사라지는 이렇게 올리는 업체에서 코로나 시기에는 누구나가 힘든 시기다. 우리가 이 시기를 나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 심각해요. 막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저도 우울합니다. 저도 우울하고 제가 증권사를 다녔지만 저는 주식 무서워요. 증권사 다녔지만 근데 요즘 우리 20대, 30대 누구나가 꿈꾸는 막 이런 걸 꿈꾸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튀길 것인가가 아니죠.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빚을 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빌리면 안 되지만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급하게 200만 원이 필요하면 여러분은 누군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실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만 내가 어려움을 알면은 이렇게 나 급한데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할까봐 사람들이 떠나더라고요. 이럴 때 정말 손을 벌려주는 사람이면 정말 인생의 최고의 동반자를 만났지만 이런 분들이 흔치가 않아요. 요즘 친인척도 돈 거래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돈이 필요할 때 이런 거에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당장 200만 원 필요한데 30일 이자가 무료래. 굉장히 호기심이 가죠. 그죠? 땡기잖아요. 우리 땡기잖아요. 그죠? 지금 내 주변에서 제가 만약에 필요한데 우리 남편도 저를 안 빌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도. 그런데 여기서는 30일 무이자를 준대요. 그러면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근데 중요한 거 순간은 위기를 넘기지만 이후가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금융교육을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 틀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첫 보겠습니다. 대출 시 한 달은 무이자라는 대부업체 TV 광고 보셨을 텐데요. 무심코 썼다가는 평생 고금리로 등골이 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급전이 필요해 손쉽게 빌릴 수 있다는 생각에 딱 한 번 대출받아도 신용 등급이 바로 4, 5등급이나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일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들이 첫 대출에 대해 30일간 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광고 공세를 적극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이 광고에 국해 30일 무이자 대출을 이용한 사람은 올해 상반기에만 4만 4천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대출을 받았다가는 신용등급이 최대 3.7등급 떨어져 앞으로 훨씬 높은 대출금리를 감당해야 하거나 아예 은행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등급이 평균 3.7등급 하락했습니다. 간편하고 빠르다는 이유로 무심코 대부업체를 이용하며 신용등급이 바로 4, 5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용등급 2등급인 사람이 대부업체 대출을 받으면 등급이 평균 3.3단계 떨어지고 3등급과 4등급도 각각 2.5단계와 1.7단계의 등급 하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1등급이면 1,000만 원을 빌릴 때 연이자로 38만 원을 내면 되는데 대부업 대출을 받고 나면 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번 대출이자가 119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축은행 대출 역시 신용등급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저축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등급이 평균 2.4단계 떨어지고 2등급이었던 사람은 2.7단계, 3등급은 2.1단계 하락했습니다. 고신용자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한 번 잘못 돈을 빌렸다가는 신용도가 회복될 때까지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하는 위험성 때문에 대부업과 저축은행이 대출 시 신용도 하락과 관련한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금융당국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현우입니다. 네, 다음 화면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늪에 빠지면 어떠한 결과가 되냐? 바로 재산금융권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재산금융권은 제가 아까 이 표로 설명해 드렸듯이 24%의 이율은 법정 이자율입니다. 그런데 이제 7월부터 20%로 다운이 된다고는 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데는 24%가 아니라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그러면서 신용이 등급이 탁탁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신용에 대해서 다 얘기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바로 신용을 잘 관리하는 것만 해도 돈을 버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신용평가기관에서 이런 기간에 되면 3년 동안 이렇게 좀 등록이 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사례로 본 폭탄 수준의 금리라는 거죠. 1등급과 10등급의 차이가 엄청났죠.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채무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한번 보는데요. 일단 이 폭탄이라는 거는 계속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촉을 받는다는 거죠. 추심. 이렇게 내가 있다 보면 어때요? 전화 오는 것도 무서워요.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나한테 뭔가 갚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정말 받을 사람 전화도 무서워서 못 받는 이런 경우도 좀 생길 것 같고, 또 신용하라고 해서 불법 대부업체를 또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돌려막기가 뭐예요? 카드와 카드사끼리 이 카드 빌려서 맞고 이 카드 빌려서 맞고.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닥쳤을 때는 이런 게 급한 게 아니죠. 내가 당장 다른 금융사를 막아야지만 내가 연체가 안 되니까. 그랬을 때 대비해서 채무 전문 상담가와 상담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마무리할 때 저희 번호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럴 때 서민금융진흥원 1397을 찾아달라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나는 갚아야 되겠다는 의지도 좀 가지고 계셔야지 되고요.